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가운데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실종자 1명이 오늘 27층에서 발견돼 4시간여 만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8일 만에 6명 중 5명이 수습됐고 1명이 남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현재 수색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 매몰돼 있는 실종자 1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명을 켠 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는 지난 1일 26층 2호실 거실 쪽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당국은 붕괴 건물 북서쪽에 있는 건물 3호실 쪽 벽을 뚫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잔에 10여 개가 세로로 세워져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붕괴 건물의 동쪽인 27층 2호실 거실 창가 쪽에서 마지막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6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아래층인 26층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형 굴삭기로 잔해물 제거 등 진입로 확보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2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소방구조견 소배기가 이상 반응을 보여 구조대원이 수색한 결과 실종자의 손이 확인됐다고 구조당국은 전했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4시간여 만에 수습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실종자까지 위치가 다 확인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구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에서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는 소식에 울분이 터진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하루 2,000명을 넘어서면서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근근히 버텨온 방역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진 않은 확진자만 40%를 넘습니다. 전남의 경우 3차 접종을 하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 4일 15%에서 어제는 44%까지 치솟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못 받는다는 볼멘 서류가 터져나오고 밀접 접촉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지금 꼼짝도 못하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근근히 버텨온 방역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부족한 의료 인력 해소와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 재택치료를 받는 60세 이상과 중증 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루가 다르게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습니다. 현재 광주의 재택치료 환자는 3,500명으로 의료 인력 1명당 30명 안팎. 안 그래도 버거운 상황인데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날 경우 감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주시하고 자치구 보건소 그리고 또 의사협회랄지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이 무증상이나 중증이 아닌 일반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 등 스스로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상대적으로 관리의 소홀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자칫 관리에 실패할 경우엔 무차별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방역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방역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와 기아자동차가 힘을 합쳐 AI 가상 펜스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력업체에서 가져온 부품을 조립 라인으로 보내는 자동차 시트 하역장입니다. 육중한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자 경보음이 울리며 승강기가 멈춰 섭니다. AI 가상 펜스가 설치된 덕분입니다.
기존에도 물리적인 펜스가 사람의 무단 출입을 막고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는 안전 설비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돌발 상황이 많은 작업 현장의 특성 때문에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AI 가상 펜스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라이다라는 보다 정밀하고 값비싼 센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가세해 안전설비의 완성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AI는 이 반사된 값을 가지고 이게 형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이게 물체인지 형상화해서 이 위험 설비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6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11개 하역장에 설치되어 있는 AI 가상 펜스를 올해 안에 조립 라인과 차체 도장 라인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음 작업을 혼자 한다든지 이런 필수 1인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이 설비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T는 라이다와 AI가 접목된 가상 펜스가 산업 현장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예전과는 달라진 호남 민심을 놓고 막판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없는 박빙에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 후보 부인들의 리스크까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도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은 더욱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어떤 일치감, 이런 부분들도 과거처럼 아주 끈끈하고 강고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강조하며 구애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둔 어제 광주를 찾아서 광주와 호남 공약을 쏟아낸 것도 지지율을 10% 이상, 내심 20%까지 올릴 경우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 정치 혁명의 기치를 광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보여줬던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 막판 쏠림 현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예전만 못한 것은 맞지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다를 것이라면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외연 확장을 위해서 텃밭을 다지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신은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색채를 더욱 뚜렷이하면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6년 녹색 바람의 재현을 목표로 호남에 의미 있는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30일. 단일화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성사 여부에 따른 호남의 선택 역시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요동치는 2030 표심에 누가 더 호소하느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투표율, 그리고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오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